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강남 아파트가 10억씩 빠지기 시작했으며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들도 6억씩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미 예상한 바가 있지만 벌써부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 등 대부분 아파트들이 수천만 원부터 수억까지 하락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집값 하락과 경제 불안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김용갑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드디어 강남 10억 폭락, 서울, 경기, 인천 곡소리, 헐값투매. 이게 이제 제목 표성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거품이 심하면 이 아파트들 터지기 직전 뻥 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정말 이 돈으로 거품이 커진 거죠. 부동산은 완전히 꺾였다. 이제 대세 하락의 진입, 큰 줄기에서는 꺾인 것 같아요. 완전히. 잠깐 반등은 또 나올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먼저 거래 급감, 매수자 실종이 이어지겠죠. 그리고 매물 적체, 금매 증가, 이 단계도 이미 지금 지나왔어요. 하락, 거래, 금매 경쟁, 현재는 거의 2단계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시세 하락, 실거래 급락,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건데, 먼저 거래 급감, 매수자 실종. 거래, 서울 평소 보통 거래량 하면 3천 건에서 1만 건, 많게는 2만까지 이루어졌어요. 서울이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사는 곳인데 그 정도는 되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2천에서 5천 사이로 거래가 많이 됐는데 12월 500건, 이거 아마 1,000건 못 넘을 것 같아 이번 달에. 매수 심리 최저입니다. 심리, 특히 매수자들이 심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청약 중심, 또 청약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든 되든 청약 중심으로 태평하게 관망하는 중입니다. 매물 적재, 금매 증가. 매물 11월 10%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12월 달에 25%. 매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수가 금매입니다. 금매라는 기준은 신고가보다 하락한 매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반절 이상 12월 달로 접어들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하락거래, 금매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11월 48.1%가 하락거래였다면 12월에는 70%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아직 12월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거래만 됐다면 하락된다 이 말이죠. 금매 경쟁, 원래 금매끼리 경쟁을 붙어야 매물이 늘어나고 하락거래, 그러면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 금매 경쟁이 잠깐 이어지다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왜 금매 경쟁이 이어지느냐, 이렇게 너무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기준으로 고점 매도하는 거예요. 고점 매도, 또는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영끌 잡은 사람, 아 늦었구나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해서 던지는 거, 또는 갈아타기. 자,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나와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걸로 갈아타기. 또는 다주택자, 이거 이대로 끌고 가다가 다 집값 떨어지면 나는 망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금매 경쟁이 이루어지고, 끝으로 시세 하락, 실거래 급락. 시세 하락, 아마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하락 거래가 많기 때문에 시세는 완전히 하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지는 시세 하락은 1월 초 정도 실질적으로 시세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실거래 급락, 하락 3개월 이후부터 계속 확산되는데 1월 달 정도부터 스타트를 본격화시켜서 1, 2, 3월 달이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부동산 전국 현황, 급속한 하락 진행인데 지역별로도 알아봐야죠. 서울 집값, 매매 전세 동시 하락, 전세가도 동시 하락입니다. 본격 하향. 근데 일부에서는 자, 일부 지역으로 국한됐다라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는데, 강남 3구, 서초 0.12, 강남 0.09, 송파 0.07, 서울이 0.05니까 서울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10억 급락하는 아파트들도 나오고, 서울을 보면 0.05 뛰었죠. 외곽 지역부터 하락 전환. 지금 은평구가 마이너스로 완전히 들어왔었고, 금관구, 노도강 외곽 지역이죠. 여기가 2020년, 21년에 특히 더 뛰었는데, 더 뛴 곳들, 20년, 21년 더 뛴 곳들이 주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 1, 2기 신도시, 동탄, 송도, 주로 외곽에 있는 이제 비싼
신도시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 2기 신도시로 지금 확산, 예를 들자면 뭐 광교, 분당, 미사, 삼송, 뭐 인천의 여러 신도시들 등등으로 이제 택지지구까지 쭉 넓혀나가고 있어요. 뭐 다산, 갈매 할 것 없이 지금 다 신고가 찍는 것도 없어요. 자, 이제 경기 인천, 신도시 말고 경기 인천의 대부분, 특히 경기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용성에서 수원, 영통, 여기 광교가 있는 곳이에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의왕, 동두천, 앞에 동탄과 더불어서 화성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2021년에 특히 많이 뛴 곳들이 바로 이곳이죠. 자, 이제 광역시, 세종은 이미 마이너스 0.57, 이거 회복하기는커녕 지금 점점 폭락하고 있어요. 세종은 폭락이란 말이 맞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03, 0%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이미 2억 가까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구도 확산되고 있고, 대전, 부산, 울산 여기 보세요. 사실상 0.03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지방 중소도시가 그나마 제일 강해요. 왜? 늦게 뛰었기 때문에, 집값도 싸기 때문에. 전남, 경북은 0.05%로 그나마 사실상 이 정도면 하락거래가 더 많다고 보여져요. 약세. 기타 이 두 곳을 제외한 이제 도 단위들 있죠. 뭐 전북이라든가 충남, 충북, 그다음에 경남, 강원, 제주 이런 데는 0.1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다 하락거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또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보고서 형태로 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계부채발 집값 폭락 위기라고 하죠. 한국은행 섬뜩한 경고, 월급 빚 갚는데 다 쓰고, 즉 자기 월급을 빚이라든가 원리금 갚는데 거의 다 쓰고, 집값은 폭락이 왔고 반토막 나버릴 수 있어요. 허무하게 집에 쏟아붓는데 돈을, 집값이 반토막 나면 이거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말을 지금 한국은행장이 하고 있어요. 한국 부채발 집값 폭락 위기. 볼까요? 가계부채가 심각해요. 가계 플러스 기업의 GDP 대비 2.2배라고 했어요. 세계 사실상 1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가 GDP 대비 2.2배, 220%. 자, 성장은 만약에 얘들이 추락하게 되면 3% 정도 가볍게 우리 GDP가 가볍게 3%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집값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값 주도 성장을 했지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3% 말이 3%지 심각한 거예요. 자, 1975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 이게 IMF 때예요. IMF 때. 그때 수준하고 지금 맞먹어요. 오히려 리먼 사태 때보다 지금 가계부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고, 자, 비율, 증가율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주요 국가 1위. 연끌 매입 충격입니다. 지금 연끌 매입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20대 개인위생이 지금 무려 29%. 어떻게 셋 중에 한 명이 개인위생, 이금융권,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상당히 안 좋죠. 이게 악성대출이에요. 다중채무. 실물자산 64%. 즉 다른 나라는 20, 30%밖에 안 갖고 있어요. 실물자산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부동산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실물자산. 미국 24%, 일본 38%, 기타 유럽도 비슷한데 거기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부동산에 쏟아부었죠. 말이 64%죠. 실질적으로는 집값이 자기 자산보다 더 비싼 곳이 더 많아요. 100%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고요. 취약 차주 위기, 중소기업 부실 무려 2.8%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888조, 약 14%, 폐업도 11.8%, 연체율은 2.1%나 증가, 집값 폭락 영향. 자, 실질 소득이 감소, 실물자산 매각, 즉 소득이 감소되고 원리금을 못 갚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공포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겠죠. 고위험 가구가 무려 40만 가구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문제죠. 자, 고위험, 아주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쓰러질 만한 가구가 40만. 기타 준위험 가구까지 합치면 몇백만 되겠죠. 집값 거품 25년 내 최대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우리나라 이 거품이 심각해서 대세 하락 폭락장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몰라요.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상황을 꼭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이겨낼 수 지금 거품이 심하니까 이 거품을 걷어내는 정도. 수도권 분양 200만 가구 폭탄 분양. 더군다나
지금 폭등장이 항상 문제가 뭐냐. 물량이 부족하니까 분양해라, 분양해라, 분양해라. 이것 때문에 분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집이 남아들고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게끔 했어야 하는데 다주택자 매물을 아예 그냥 꽁꽁 잠기게끔 제도 정책을 쓰면서 분양만 드립다 하는 거야. 그것도 공공분양 임대 위주로 3기 신도시까지 합쳐서 총 200만 가구, 여러분들 분당이 10만 가구밖에 안 돼요. 거기에 20배가 지금 분양을 하는 거야.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어. 폭탄 분양, 수도권 분양 전국 200만 원, 수도권은 150만이고 25년까지 서울도 30만 가구. 서울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기 때문에 크게 뭐 집이 신축이 뭐 늘어난다고는 하셨지만 이렇습니다. 21년에서 28년 꾸준하게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간. 공공 사전청약 기존 플러스 10만호 사전청약에 추가시켰죠 이번에. 자, 기존 6.4만 조기 분양 병행을 추진합니다. 즉 공공분양도 10만호 정도 플러스 알파. 민간 사전청약, 이거 사전청약만 해당되는 거예요. 10만 1천호에서 10만 7천호 확대시켰다고 했고 21년부터 공공 플러스 민간 매월 사전청약하고 이제 본청약도 계속 진행을 하겠죠. 전국 분양 합계를 봤더니 3기 신도시 플러스 택지지구 무려 127만 가구에다가 이사대책 때 나온 전국 80만 가구 포함하면 200만 가구예요. 수도권에 150만 가구가 몰려 있고요. 이거 옛날에 2기 신도시 집값 하락 때 2기 신도시 때 집값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때하고 너무 닮았죠.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집값 폭락 확대한다. 예전에도 금리 인상이 항상 사단이 됐어요. 집값 하락에. 금리 인상, 대출 제한, 이 위험성. 내년 기준금리가 1.5%. 이 기준금리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뛰면 주담대는 6%. 현재 이미 6% 얘기는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5%는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초읽기다. 금리 인상, 이유. 가계대출, 물가상승, 집값 거품.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할 수 없고 기준금리가 1.75, 유력 주담대는 6%라고 아주 심각한 상황. 취약계층이 위험하죠. 주로 누가 취약하냐. 영끌로 집을 매입한 사람들 또는 비투로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에 쏟아부은 사람들. 소상공인 무려 3.4억이나 지금 빚을 지고 장사를 하고 있죠. 대출 규제 1금융권 대출 중단 확대. 농협국민 또 1월 달에 약간 풀어준다고 하지만 그거 오래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워낙 심각하고 세계 1위 증가율도 1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죠.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2금융권 대출 중단 이거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커요. 새마을금고 같이. 제한 범위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 그리고 이제 집단대출도 잘 안 해주잖아요. 전세대출도 이제 확대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세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문에 봐주지만 선거 끝나면 봐주는 거 없어요. 심각한 사람들 2030 영끌 비투 변동금리가 무려 81%. 변동금리라는 것은 이렇게 6%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산분기가 본격화될 거고 자영업자 1인당 3.4억 1인당이에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3.4억이 빚을 졌어요. 평균적으로. 생존율 10개월 1년도 못 버팁니다. 다중채무자가 많아요. 무려 423만 명. 은행도 아닌 곳들 비은행 사채라든가 포함해갖고 61.7%야. 이자율도 높죠. 반절 이상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요. 자, 전국 매매 전세 추이를 볼까요? 수도권, 전국, 지방 이렇게 보면 쭉 내려왔네요. 자, 서울이 0.05 시세는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아무튼 제일 바닥으로 왔어요. 해마다 지금 주마다 떨어지고 있죠. 수도권과 전국 거의 0.07 그런데 실거래는 지금 다 마이너스로 전환. 여기 보시면 은평구 마이너스, 금천, 관악, 노도강, 금관구 외곽 지역들 지금 이미 0%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수원, 영통 마이너스, 의왕시, 동탄, 화성, 동두천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값 이제 떨어지나 전세값도 이게 보세요. 비슷해요. 뭐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퍼센트도 0.05, 0.06. 자, 역시 성북구, 금천구, 관악구 할 것 없이 서울 또는 경기 일대 거의 지금 전세도 사실상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가계 기업부채 220%, 금융 취약성 지수 경제위기 수준이다. 먼저 명목상 국내 총생산 GDP 이게 지금 5% 정도 이제 성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3분기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빚은 가계 플러스 기업의 빚은 9.6%나 증가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빚도 219%라고 아까 제가 2배
2.2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220%니까 뭐가? 바로 가계대출, 기업대출이 이렇게 심각해요. GDP보다 높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증가율이. 자, 이제 부동산 거품 25년 만에 최악. 극한 상황 때는 3% 경제 성장률이 추락한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3% 정도밖에 안 돼요. GDP가 3% 추락하게 되면요, 역으로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 때문에. 치솟는 부동산, 지금 여기 100까지 치솟았는데 이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뛰어넘었고요. 예전에 IMF 때 수준의 근사치다. 자,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이 빠졌느냐. 성남동 PH 129, 자 22억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죠 지금. 자, 그리고 AID 차관주택 마이너스 6억. 이게 지금 반포주공 3지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뭐 서울 강북구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등등등 정말 1억에서 3억까지. 여기 인덕원도 3억이 빠졌잖아요. 이처럼 빠진 곳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사전청약 물량 확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단위로 10단위로 한번 시세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 70%, 80%는 마이너스예요. 이제 거래된 것들. 막 올라온 것들은 11월 거래잖아요. 이제 계약 친 것들 거의 7, 80% 이상이 하락 거래. 홍남기 민간청약, 사전청약 10만 1천, 7천으로 확대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3년. 자, 입주 물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이제 분양 물량은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가뜩이나 집값이 폭락하는 24, 5, 6, 7, 8년 이때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이제 올해부터 분양했던 게 2024년, 3년 이때 입주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입주 물량도 폭발하겠죠. 이제 퇴직연금을 갖다가 중도 인출 65%나 돼요. 집 때문에. 보세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퇴직연금까지 손을 댔어요. 강남 아파트 5개월 만에 20% 하락, 5년 만에 50% 폭락.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꼭. 자, 강남은 안 빠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 기간이 써 있잖아요. 2019년 12월, 2020년 4월. 이 불과 한 4개월 만에 잠실동 주공 5단지 24억이 20억으로, 그 다음에 음마 대치 23.5억이 19.5억으로 이처럼 4억씩 빠졌어요. 그리고 이때입니다. 때는 7월 12일, 11월 6일 2019년 대비 2020년 반포주공 37억 원이 27억. 물론 지금은 훨씬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빠졌고. 자, 금리 인상 못 이긴 강남 아파트 불패론. 이거 이제 한 2년부터 5년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14억짜리가 뭐 음마처럼 8억. 그 다음에 도곡 렉슬 뭐 22억짜리가 11억. 거의 반토막이죠. 압구정 현대 6, 7차 36억짜리가 20억. 거의 반토막으로 이렇게 빠진다. 장기적으로 빠지면. 그리고 이것도 안 팔려요. 자, 드디어 강남 10억 폭락. 여기 보시면 집이 지금 돈으로 쌓아 올린 집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했네요. 이제 돈으로 쌓아 올린 이 집이 붕괴될 시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내리막길로 접어든지 2달쯤 접어드는데, 자, 1차적으로 바닥장이 2022년 3월 정도로 예상되며 그 시점에 본격적인 하락이 이어질지,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 따른 상승이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